안녕하세요. 10월 22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최근 좀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국채 가격이 하락을 했다는 건데, 이게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최근 주가 강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까지 같이 엮이며 혼조세로 장이 마감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정확히 어떤 부분 때문에 국채가 흔들렸는지 이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미국의 경기가 최근 굉장히 좋게 찍혔잖아요. 구체적인 지표, 숫자가 잘 나왔고 하다 보니까는 인플레가 계속해서 튕겨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 요게 커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은 우려지만은 향후 구체적인 숫자까지 등장을 하게 된다면 요게 좀 꺾일 때까지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려에서 끝난다면 향후 나올 지표에서도 인플레는 꾸준하게 2%랑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좀 문제없다. 경기는 좋은데 물가는 잡혀가고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호재가 나오는구나. 요거는 향후 발표될 CPI, PPI, 그리고 PCE 세 가지를 기준으로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연준 주요 인사들이 발언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댈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금리 점진적으로 인하를 해야 된다. 이 상황 보면서 이 속도 맞춰야 된다. 얘기하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완만한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나 이 상황 보면서 속도 조절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둘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건 뭐다? 혹시나 경기가 꺾인다면 그때는 금리 인하 속도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경기가 일정 이상으로 안 좋아지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걸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역시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표 보면서 그냥 우리는 대응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야, 이거 물가가 엄청나게 튀지만 않는다면 결국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금리 인하는 계속하겠다. 요거 생각하면서 대응하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있을 때 현재 이 11월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시카고 상품거래소 기준으로 87% 기록을 하면서 조금 떨어진 거 볼 수 있고요. 자, WTI는 70.56달러 플러스 1.94% 상승 마감하였고, 채권은 약세, 달러는 상승해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뉴스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지금 트럼프가 지금 대선에서 어느 정도 승기를 잡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승기를 잡으면 이 미국 이외에는 싹 다 누르려는 요거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멕시코도 우회 수출하는 거 막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막 대응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멕시코 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제 대응한다라는 얘기 들려오고 있어서 혹시나 우리나라에서 멕시코에 공장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여기에 영향을 받는지 요거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중국은 꾸준하게 부양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목표 주가를 좀 많이 올렸다라는 걸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이후 오늘 4%나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최고가 경신. 자, 그러면 그만큼 반도체 판매량이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AI가 커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거 AI 섹터는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겠네. 요 마인드를 하면서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 소외가 되어 있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걸 살리기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얘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삼성이랑 같이 손을 잡자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데, 요거는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 어떻게 통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AI가 커지면 원전도 커질 것이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발전 설비가 커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풍력이나 태양광 이외에도 천연가스 요쪽에 여러분들이 집중도를 높여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석탄 발전을 줄이고 나머지를 늘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했을 때 천연가스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AI가 성장하면 다양한 부분으로 엮여 들어가기 시작을 할 텐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전이랑 혹은 집이랑 같이 이렇게 엮여가지고 사용성을 확대하려는 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앞으로도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기업이 있다면 꾸준하게 이것도 살펴보시면 좋고요. 당연히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IT로 바뀌게 된다면 보안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들도 여러분들 실적 대비 조금 저평가를 받는 종목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쪽 위주로 한번 지켜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용이든 휴머노이드든 로봇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이 점점 AI를 이용해서 정밀 가공에 대해서 혹은 이제 정밀 기술이 필요한 이러한 제품에 대해 가지고 이 출시하고 활용성이 높아지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이것도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있죠. 이쪽이 여기에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현대가 앞서가고 있다는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있으니까 이 역시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이제 지금 전 세계가 계속해서 약간의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방산에 대한 니즈가 이어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잘 팔리면 미래에 대한 기대 매출도 나쁘지 않겠다. 요거 생각하면서 보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용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M&A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클래시스도 뭐 3조 정도의 경영권이랑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지분 매각한다 얘기 나오게 되었잖아요. 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좋아지면 더 좋아졌지 나빠지진 않을 것이다. 요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는 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보면 좋을 만한 내용들 핵심만 딱딱 다루면서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이외에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거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약간 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힘이 빠지고 있어요. 아쉬운데 그래도 2차전 남아 있거든요. 현재 위치에서 완전 초단타를 좀 원하셨던 분들은 비중 조절 들어가셔야 되지만 조금 더 여유를 가지셨던 분들은 지금 여기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이 상승을 만들어준 호재 뉴스가 뭐였습니까? 원전이 잘 되고 있다. 특히나 미국의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구글, 아마존까지도 SMR 투자한다. 소식 들려오면서 이런 상승이 나왔던 거죠. 근데 이게 뭐 빠꾸가 나온다든가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면 이 호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때마침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들려온 소식이 무엇이다? 두산 에너빌리티 분할해야 될 필요가 있나 봅니다. 지금 이 대주주들 약간 양보를 하더라도 어떻게든 이를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100주 보유 시에 에너빌리티 88.5주에 로보틱스 4.33주를 보유하게 되어서 합병으로 주주는 이득만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거랑은 다르게 그래도 금감원에서 오케이 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대로 주주총회 진행되고 통과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람들 요거 받기 위해서 일정 맞춰 매수를 엄청나게 할 가능성 높을 겁니다. 이 이후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은 이렇게 반응할 가능성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전과는 다르게 분위기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원전에다가 요 내용까지 제대로 통하면 야 이거 한 번은 가겠 여기에서 이리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그럼 이제 수급은 어떻게 봐야 된다? 1순위는 상승을 위해선 외국인이 가장 중요한 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기관에서
수급 더해주고 있으니까 얘네가 계속해서 아래를 받쳐준다는 느낌으로 보고 있다가 외국인 빨간불 들어오면 이때 이렇게 반등하는 거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지지라인은 어디를 보면 좋냐? 솔직히 볼린저 상단 여기 위로 다시 올라타면 베스트거든요.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으니까.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얘는 유구하게 11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꿈틀거린 전적이 있기 때문에 핑크색 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를 딛게 된 다음에 수급이 괜찮으면 여기서 이쪽에 물려있는 개미 물량 소화를 한번 했잖아요. 다음번엔 이전보다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올라가는 요거 한번 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빠르게 23,500원 아래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매물대 소화를 잘 해낸다? 그럼 한번 더 가는 식으로. 근데 요거는 나중 가서 다시 한번 볼 내용이라 그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린 구간 여기에 집중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차근차근 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떠할까 싶네요. 자, 그러면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총정리 영상 마치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원전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그럼 이제 분할 관련된 이슈를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보면 이거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일정은 뭐다? 주총 일정과 향후 이제 권리락 언제 할지 요거 봐야 된다. 그런 다음에 요 일정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요때 수급 한번 크게 터질 수 있습니다. 단기 상승 노려보면 돼요. 그리고 수급은 일단 기관이 아래를 받쳐준다는 마인드로 보고 외국인이 컴백한다면 여기서 상승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지지라인은 11선 보는데 만약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빠르게 회복하는 걸 넘어서 또 한 번 돌파하고 자리 잡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힘이 좀 빠지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야 이건 된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속도가 조금 붙을 수 있다라는 요거 생각해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뭐가 됐든지 간에 딛고 올라가든 일단 23,500원 아래까지는 위에가 열려 있으니까 이때는 추세 좋으면 그대로 끌고 가는 식으로 지켜보는 이러한 전략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보면 좋을 부분 총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여러분들 모두 오늘 비 오는데 잘 마무리 짓고 내일 뵙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